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남중학교 양수재입니다. 자, 오늘은 거꾸로 수업 영상 8차시인데요. 교과서 258쪽에 있는 신기전과 비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전. 자, 이 신기전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로켓 추진 화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화살에 로켓 엔진에 해당되는 약통을 부착하여 멀리 날아가게 하고, 자, 날아간 후에는 자동으로 폭발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살은 화살인데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폭발을 하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서 이제 화살이 이쪽으로 쭉 날아가게 돼요. 근데 날아가는 도중에 이제 불이 안에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지에 의해서 앞쪽에 있는 화약이 또 폭발하게 돼요. 언제쯤 폭발하느냐? 이 화살이 거의 다 날아갔을 때쯤. 상대 진영, 적군에게. 자, 그래서 이 신기전은 신기전 자체적으로 이제 쓰일 수는 없고요. 신기전을 발사하는 이 화차라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밑쪽을 보면 교과서 밑에를 보시면은 자, 신기전의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소신기전부터 가장 큰 사이즈의 산화 신기전까지 있고, 이 신기전은 종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연소가스의 분사 속도를 높여주는 노즐이 없는 초기 형태의 로켓이라고 하고, 신기전의 자세한 내부 구조입니다. 자, 이쪽에서 불을 붙이면 이게 이쪽 폭발이 이제 불꽃이 축 차들어가면서 터지게 되고, 자,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불은 타고 있고요. 이 화살이 날아갔을 때쯤 앞쪽에 있는 발화통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펑 하고 터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신기전의 원리였습니다. 자, 이제는 259쪽에 있는 비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비거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태운 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나르는 일종의 비행기 또는 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백과사전식의 그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뭐 설계도나 원리 등이 기록되지 않아 세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건은 임진왜란 당시에 쓰였다고 나와 있고요. 비건은 바람의 원리를 적용을 하여 하늘을 나는 비행체라고 볼 수 있네요. 하지만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비건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교과서 262쪽에 나오는 이제 기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차의 종류가 교과서에 디젤 전기 기관차, 그리고 전동차, 자기구상 열차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들 디젤 전기 기관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디젤 전기 기관차랑 디젤 기관차는 여러분들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먼저 디젤 전기 기관차, 디젤 기관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열차이다. 자, 그래서 이 디젤 기관에서 연료를 폭발을 시킵니다. 사용되는 연료는 디젤, 다른 말로 표현했죠. 거기서 폭발된 에너지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를 돌리게 되니까 거기서 전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기를 가지고 밑에 있는 기차의 바퀴를 굴러가지고 나가는 게 디젤 전기 기관차고, 이 디젤 전기 기관차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나 변전소가 필요 없다. 자, 변전소는 여러분들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차선은 기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어서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기차가 다니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어떤 전기선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디젤 전기 기관차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디젤 전기 기관차는 이쪽 보면은 이쪽 디젤 기관에서 연료를 폭발을 시키고요. 거기서 발생된 동력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동기 모터로 돌려서 모터로 보내서 모터가 돌아가면 그 모터에 연결된 이 바퀴, 이제 기차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견인바퀴라고 하는데,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앞쪽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차인 여러분들 무궁화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마을호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젤 기관차와 디젤 전기 기관차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디젤 기관차는 디젤 엔진에서 폭발된 동력을 바퀴로 바로 연결을 하고요.
디젤 전기 기관차는 디젤 엔진에서 폭발된 동력으로 가지고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발전기에 연결된 모터가 돌아가면서 바퀴가 굴러가게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죠. 자, 디젤 기관차는 아까 얘기했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차선과 변전소 등의 지상 설비가 필요 없고, 하지만 문제점은 전동차, 좀 이따 나오는 전동차에 비해서 차량이 무겁고 동력 효율이 낮다라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에 있는 전동차 먼저 볼게요. 자, 밑쪽에 전동차가 나옵니다. 와우. 자, 전동차는 여러분들 KTX나 우리 지하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동차는 전동기의 힘으로 철길을 달리는 열차이다. 그래서 안에 디젤 기관 같은 게 없습니다. 연료를 폭발시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연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 또한 디젤 전기 기관차에 비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지하철이나 고속철도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동차의 특징은 기차가 다니는 위쪽에 전차선이 있고요. 집전 장치가 있는데, 전차선은 기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 우리 참석하는 전선. 그 다음에 집전 장치, 다른 말로 펜타그래프는 이 전차선에서 전기를 받아서 기차에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차는 보면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전동차 안에 이제 전기의 압력을 바꿔줄 수 있는 변압기가 달려 있고, 이 변압기에서 바뀐 적정한 전압으로 모터를 돌려서 굴러가는 자동차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펜타그래프, 다른 말로 집전 장치는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과서 263쪽에 있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기부상열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자기부상열차는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열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기부상열차에는 흡인식과 반발식이 있습니다. 자, 이 자기부상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선로로부터 뜨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열차를 원하는 방향, 즉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힘이 필요하고요. 자, 작동 방법은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부상열차는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열차를 궤도에서 일정한 높이로 띄운 상태에서 추진되는 수송수단으로, 자, 궤도에서 바퀴가 띄운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마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점으로 또한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곡선 주행 시에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장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자기부상 열차가 뜨는 방식이 반발식과 흡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제가 흡인식밖에 없는데, 흡인식은 선로에 있는 그 자석의 극과 이 차량에 있는 자석의 극이 달라서 이렇게 서로 당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당기기 때문에 차량이 위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이 상태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방식이 흡인식이고, 반발식은 뭐냐? 반발식은 선로의 밑에 있는 자석의 극과 그 다음에 차량의 밑에 있는 자석의 극이 같아서 그 반발력으로 이렇게 뜬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게 바로 반발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부상열차는 흡인식과 반발식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자기부상열차가 앞으로 나가는 원리입니다. 그 차량에 달려있는 자석은 바뀌잖아요. 하지만 선로에 있는 자석의 극이, N극과 S극이 초당 수십만 번씩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극이 다르게 되면 기차를 앞으로 당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선로가 같은 극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내게 되죠. 이렇게 선로에 있는 N극과 S극이 계속 바뀌면서 열차가 앞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자기부상열차의 원리였고요. 자, 밑에 있는 틸팅 열차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자, 틸팅 열차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속으로 이제 코너링을 돌게 될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야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도 마찬가지. 선로의 곡선 부분을 통과할 때 속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열차를 뜻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실제 시합을 할 때 코너링 돌 때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죠. 자,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